뭐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280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국내 발생 264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7,945명,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1명 늘어서 누적 31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서울이 134명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63명, 인천이 15명, 대전이 10명, 충남 9명, 강원도 8명, 이 대구가 5명, 광주 전북이 4명, 부산 세종 제주가 3명, 이 경남이 2명, 전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네. 어제가 266명인데 280명이 됐으니까 14명 늘어난 셈이죠, 지금. 더 많죠. 네네. 자, 사랑제일교회하고 저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어떻게 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를 기준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는 875명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관련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낮 기준으로 해서 누적 176명으로 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 교회 원로들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한국교회 원로들 이분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강훈 씨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 참된 신앙과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이 전광훈과 추종자들은 기독교인을 포기한 사교 집단에 불과하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다단계 업체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 무한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구가 또 아홉 구자를 네, 쓰더라고요. 아홉 구자를 써서 왜 아홉 구자를 그룹입니다. 씁니까 거기? 뭐 그 사연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이 방문 판매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업체인데 뭐 비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곳이 이제 인천의 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다가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최근 이 전라남도 이 홈플러스 음식점의 집단 감염도 이곳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곳인데 전남 순천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인데요. 그래서 이 N차 감염까지 포함해서 모두 25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고, 그리고 이 무한 그룹 외에도 그 어제 이 서울 구로 금천 관악 일대를 도는 시내버스 기사 3명이 또 확진 판정이 나와서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쌤 1101님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자고 오면은 좋은데 간결하게. 요즘 청취자분들께서 네. 다들 그렇게 긴 말씀하시네요. 걸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좀 긴 것 같습니다. 열기 구설이여라. 자, 이 와중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공분을 사고 있어요. 가평 28번 확진자입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인데요. 이 보수 성향이 강한 단체의 대표인데 남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선입니다. 아직까지 이 가평군 홈페이지에 이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동선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떤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다른 가평군 확진자들은 그러니까 28번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보다 뒤에 확진이 됐던 사람들, 특히 이제 36번 확진자의 경우에도 이미 동선 파악이 끝났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 주씨 부부의 동선이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조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역학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카드와 차량 번호를 다 가르쳐 줬다. 그런데 차량과 번호와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 생명이지만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평 보건소장 전화 연결해 가지고요. 네네. 이 주옥순 씨 고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수능 100일 전이잖아요. 교육부가 고3을 제외한 수도권 학교 모두의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네, 아이들이 또 학교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오늘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교육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한시적으로 9월 11일까지만 등교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그 사이 이제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고3은 예외적으로 등교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수능이 지금 오늘로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에 또 막판 총정리까지 할 게 많은데 수능이 12월 2일인가요? 3일입니다. 3일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뭐 모든 것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계속 이제 전형 일정이 바뀌는 대학교가 전체의 한 10%가 넘은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3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혼란이죠 뭐. 네. 우리가 만약에 고3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잡힐 리도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른들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고3 수험생들이 제일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배종찬 소장님은 네. 고3 수험생이 있어요. 수능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 이건 뭐 당연한 우리 무겁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비 태풍 8호 이 녀석이 아주 무거운 녀석이더라고요. 네. 네. 힘이 세고 크대요. 근데 얘가 너무 무거워갖고 느릿느릿 올라오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모레죠. 모레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 수도권에 근접할 거라는데 네. 반경이 300km. 그러니 뭐 한반도는 다 집어삼킨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바람 강풍이 2003년 맨 밑에하고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답니다. 시속이 216km라니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보통 던지는 시속이 150km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도 뭐 엄청 빠르다는 네. 건데 바비한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무겁 우회전은 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 우회전하길.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남부 멕시코만에 지금 2개 허리케인이 생겼대요. 아이고. 2개가 동시에 생긴 게 1900년 그때 이후 처음 120년 만에. 이게 아무래도 바비도 그렇고 미국에 허리케인 2개 생긴 것도 그렇고 이상 기후 대기 변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바비는 시급합니다. 좋은데 시급해. 네. 우리는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간결해 갑시다. 간결하게. 네. 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지난 광복절 네. 집회와 선을 긋고 있어요. 집회에 미래통합당이 주최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하지만 또 내놓은 주장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8월 대량 확진자는 광복절 집회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역 실패에 이 통합당 8.15 집회를 엮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민경욱 그 어디예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현역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맞습니다. 네. 이걸 계속 선을 긋는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최근 지지율 떨어진 탓일까요? 왜 그럴까요? 뭐 한때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던 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계속 그 떨어지는 결과가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서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뭐 정부 책임인데 이 민주당이 뭐 본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태 초기에 이 집단으로 모인 것은 좋지 않지만 그분들이 얘기한 메시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뜻 이제 해당 집회에 또 힘을 실어줬던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다시 민주당 지지율보다 떨어지기 시작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계속 나오고 또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지는 결과도 나오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당원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죠. 네,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당원도 있을 수 있고 전현직 의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방역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남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29일까지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명단조차 입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갔던 통합당, 전현직 의원, 당원 등의 검사 권고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합당은 민주당을 지금 민주노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와 한편에서는 그 민주노총이 집회를 했었는데 또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여당이 왜 민주노총 집회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 회의 직후에 어제 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코로나 재확산을 통합당하고만 연관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집회 확진자는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 측은 집회 당시에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켰고 또 확진자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회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이후 이 모두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화문 집회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이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된 모든 대규모 집회 참석자들을 참석자들은 이 진단 검사에 응해달라라면서 민주노총도 전원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이 민주노총 네. 전원 검사를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이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민주노총. 밑줄 쳐야 됩니다. 밑줄 쳐야 돼요? 네, 별을 몇 개요? 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2개 있으니까 네. 2개 달겠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요. 네. 좀 인심을 더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별 2개. 네,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중요합니다.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물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태풍 바비 이런 말씀드렸더니 한 청취자께서 바비킴의 고래의 꿈을 신청합니다. 센스 있으시다. 무겁네요, 고래. 네. 근데 김경래 PD가 틀까요? 안 틀겠지 당연히. 정말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너무하네. 네. 자,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느냐, 어려운 분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주느냐, 정치권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싣고 있죠 지금. 네. 두 분은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글쎄,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네. 근데 대체적으로 여론은 좀 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당권 주자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긴급 재난금 지원 쪽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정부는 좀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액 국세에 의존을 해야 된다.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출 구조 조정을 거의 다 했다. 큰 재원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별적 지급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네. 이게 최악의 경우 이제 지급으로 가닥이 잡혀도 재정 지출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전부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이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국채를 100%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서 미래통합당은 선별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선별적 하면은 50%냐 70%냐 70%에게 주느냐 이런 게 또 상당히 이 논란을 또 빚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다 주자.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려내는데 50%냐 70%냐 가려내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추석 명절 전에 준다면 줘야 되는 여론이 상당하거든요. 준다면 그 받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따져보면 다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정의당 쪽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지급할 때도 처음에는 선별적 지급 얘기 나오다가 결국 네. 이제 보편 지급으로 해서 국민 누구에게나 다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데 당권 주자 이낙연 후보, 김부겸 후보 또 이재명 경기지사 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자. 뭐 지금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반면에 이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 그 이재명 그 지사까지 이 후보 그 지급 대상을 이 분류하기에는 행정적 비용이 더 투입된다. 그리고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50%까지 주면은 50.01%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0.1%라고 하더라도 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전 국민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이제 구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30만 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1인당 30만 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난번에 이제 세
세대주에게 줬더니 세대원이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는 가족 내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개인에게 주자는데 1인당 30만 원을 주게 된다면은 약 한 15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차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자, 미래통합당은 이제 선별적이고 정의당은 이제 보편적 지급을 주장을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했는데 이 민주당은 일단 저 확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죠. 지급보다는 이 방역을 더 신경 쓰자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19 위기 양상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인데 이 거리두기가 만약에 3단계까지 올라가면 이 재난지원금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논의를 뭐 지금 한 주 정도 좀 더 미뤄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서는 이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네. 방역이 먼저냐 또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먼저냐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은 이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빨리 방역을 우선시해야 된다. 또 어떤 후보들은 아이고 너무 지역이 힘드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빨리 검토하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이번 토요일 날이죠. 29일 날. 네,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합니까? 그날 오후에 하겠죠, 뭐. 네,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오후에 나게 되는데 오전부터 이제 이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